보호망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배움과 소통의 의미를 우리도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오랜만에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홈리스를 위한 야학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수경 활동가 오늘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홈리스 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수경입니다. 네. 처음이시죠, 방송이? 아, 네. 그래서 너무 떨려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아니, 잠도 못 주무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자, 근데 오늘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어요. 네. 홈리스 야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게 있는지 잘 몰랐어요, 저도. 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먼저 여기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어떤 곳입니까? 아, 네. 홈리스 야학은 말 그대로 홈리스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네. 뭔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괜찮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홈리스 야학은 2005년에 노숙인 문화권 증진을 위한 원래 문화행동이라는 데 시작됐어요. 아. 네. 2005년에 서울역에서 홈리스 2분이 사망했는데 이때 영무원과 공익요원이 쓰레기를 나르는 손수레에 고인을 실어다가 역 근처 화단에 방치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에 서울역 홈리스 100여 명 정도가 분노한 상태로 이제 여관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시신을 탈취하려고 했고 그에 이제 분노한 사람들이 동료가 죽었으니까 그런 그렇죠. 상황에 분노했고 그래서 대합실 의자를 뽑아서 던지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는 이게 되게 건강한 분노의 방식이다. 이게 어쩌면 본인도 겪었을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분노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단발적으로 분노가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이 에너지들을 잘 모으고 지속적으로 표출을 해보자라는 거에서 그러려면 일단 모여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모여서 영화도 보고 네, 장기자랑을 하는 원래 행동에서 시작했어요. 아.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면 너무 적기도 하고. 그렇죠. 잊어버릴만 하면 이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문화행동으로 뭔가 여가 생활을 즐기는 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주말 배움터를 2007년으로 네, 바꾸고 계속 주말마다 수업을 하다가 이제 안전한 공간이 확보된 2010년부터 이제 홈리스 야학이라는 이름 붙이고 이제 주중에서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인데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우리 사회는 이 분노를 마주하게 되면 참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네. 두려워하잖아요. 그 분노가 그걸 표현해야지 사실은 무기력하게 있는 것은 그거야말로 정말 문제인 거고 그런 문제를 봤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것이 그 에너지를 써야겠다. 이건 되게 건강한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게 일단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말까지 만나는 거로 계속 하셨는데 아랫마을 야학이라고도 불리셨더라고요. 전에는. 네,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명칭이 아랫마을 홈리스 야학이에요. 아, 공식 명칭이. 네네. 네. 아랫마을은 그럼 어디예요? 그렇죠. 이제 네. 이제 아랫마을은 저희 원효 서울역 근처에 있는 공간인데 반빈곤 운동 공간 및 홈리스 야학 공간입니다. 이제 반빈곤 운동이라고 하는 공간이라 하는 이유는 네. 저희가 5개의 단체 빈곤사회연대, 홈리스 행동,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노숙인 인권 공동실천단,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5단체가 같이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수업도 거기서 열리고 있어서 저희가 네, 아랫마을이라고 하고 아랫마을이라는 이름의 뜻은 좀 가난한 이들의 쉼터, 누구나 놀러 올 수 있는 따뜻하고 친근한 공간이라는 이름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네요. 윗마을 그러니까 거리감도 좀 느껴. 윗마을은 좀 아니지 않냐. 우리 아랫마을로 하자. 이렇게 했던 걸로. 그래야 좀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네.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지금 교사로 활동하신다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은 무엇을 담당하고 계시는지 여기서 활동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셨어요? 아, 네. 저는 2018년에 한글 교사로 자원활동을 시작했고 한글 교사로. 네, 지금은 이제 지난 9월부터 이제 2달 됐는데 홈리스 행동 상근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사 활동은 지금 잠시 멈추신 건가요? 네, 원래 한글 교사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지금 수업은 맡고 있지 않는데 네, 전체를 관할하시는 거군요, 그럼.
네, 그것도 관여를 하기도 하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 학생분들 저녁을 짓는 걸 또 담당하기도 해요. 아, 저녁을 지어야 돼요? 네, 저희가 이제 또 식사를 안 물어봤네요. 야학인데 정말. 그렇죠. 사실은 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또 힘이 있어야 하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매주 점심 저녁으로 한 10에서 20인분 정도를 이제 활동가들이랑 당사자분들이 같이 만드세요. 네, 학생분들이랑 같이 이제 만들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같이 하십니까? 그러면은 준비를 식사 준비를? 식사 준비는 한 2명 정도 담당을 하고 한 번 식사를 할 때 2만 원으로 이제 20인분을 만드는 그런 기적을 2만 원으로 20인분을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네, 저희가 그렇게 막 넉넉치 않은 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이제 밥통에다가 1,000원씩 이제 같이 식비를 부담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근데 이제 매번 낼 수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여유가 되실 때 1,000원씩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돈을 모아서 그러면 한 끼 2만 원 정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걸 모아서 이제 식사를 점심 저녁을 준비를 하시는 거군요. 네. 야, 대단하네요, 정말. 자, 이제 이야기를 이제 펼쳐가기 전에 우리말을 쓰기 위해서 홈리스를 왜 쓰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잠시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가면 노숙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홈리스는 노숙인으로 이렇게 대체해도 될까요, 지금? 네, 저희 단체랑 반빈군 운동 단체에서는 좀 협소하게 정의가 되는 노숙인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을 포괄할 수 있는 홈리스라는 단어를 지향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거죠, 이건? 네, 그 이유는 저희가 노숙인이라고 할 때 노자가 많은 분들이 길로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슬로자예요. 그래서 이슬을 맞으며 자는 사람이란 뜻인데 뭔가 단지 현상을 설명해 줄 뿐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용어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법률상에서 노숙인 등의 용어는 주거로서 적절성이 낮은 곳에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쪽방이나 고시원, 여관, PC방, 찜질방 등에서도 자는 사람까지 포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뜻이 있는데 노숙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 홈리스라는 표현은 집이 없는 홈리스한 집이 없는 상태를 그러니까 훨씬 넓어지네요. 네, 그렇죠.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해서 저희는 홈리스라는 용어를 썼을 때 더 현상이 명확히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국어냐 뭐 외국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언어의 개념의 포괄성 때문에 이제 홈리스라는 표현을 쓰신다.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야학에서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되나요? 야학의 과목들은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 이제 기초 교육, 문화 교육, 권리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뭔가 많은 분들이 이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곳인가라고도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생활야학이에요. 생활야학. 네. 그래서 뭔가 홈리스는 가난으로 인해서 학력이 낮은 경우, 초중졸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제 이분들이 좀 실생활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학습하시고 그리고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뭔가 목표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초교육에서는 주로 이제 언어라든지 필요한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문화 취미, 권리 수업 이렇게 3가지로 한다. 네. 그렇군. 수업은 10개 정도 개설이 되어 있어요. 총. 학생은 몇 분이고 그러면 선생님은 몇 분이고? 네. 학생보다 선생님이 더 많은데 학생은 24명이고 자원활동 교사는 29명이에요. 그럼 1대1입니까? 거의 아주 수업이 질이 좋은데 거의 1대1에 버금갈 만큼 교사들의 수가 또 많죠. 진짜 많네요. 예. 그럼 여기서 하는 그 권리 수업이라는 거는 뭡니까? 어떤 권리들을 주로 공부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 학기에는 표현하는 권리 수업 그리고 권리와 토론 2가지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홈리스 야학의 목표는 명시적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홈리스 상태에서 이르는 삶의 경로에서 그리고 홈리스 상태에 머물면서 뭔가 박탈되어 온 권리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수업에 딱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수업하는 게 2개가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권리와 토론 수업은 이제 강사님을 모시고 매 주제별로 예를 들면 뭐 기초법이라든지 아니면 현안들을 좀 다루는 수업이고요. 예. 이제 표현하는 권리 수업은 그보다 조금 가볍게 어떤 권리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연극이라든지 글쓰기, 그림 등으로 배우고 또 표현을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맞아요. 이게 앞서도 법 얘기도 잠깐 해주셨지만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걸 표현하는 방식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거 말고 뭐 소풍 학교면은 뭐 소풍도 가고 이런 건 없어요? 당연히 저희 다 있죠. 저희 네. 매 학기 저희가 봄, 가을 학기제인데 학기마다 소풍 가고 목고지 가고 이번 학기는 좀 노래자랑, 장기자랑 이런 것도 대회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언제 지금 하실 준비 예정이세요? 소풍은 이미 갔다 단풍이 왔고? 다 있어가지고 갔다 왔고 장기자랑은 또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신 학생분들이 이 야학에는 왜 온다 그러시는지 그리고 오셔서 뭐 어떤 점이 좋다 그러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 네, 저희 야학이 좀 특징적인 게 한 번 오신 분들이 계속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따로 졸업이 있는 게 아니라서 원하는 만큼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10년, 15년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질문지를 위를 주셔가지고 보고 이제 야 학생회장님 학생회장분한테 여쭤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랫마을 공간이 만만해서 좋다고 하셨는데 만만하다라는 게 이제 쫓겨나는 경험이 많은 홈리스들은 눈치가 빠른 편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이 공간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캐치를 하시는데 이제 아랫마을은 그런 허물 없이 좀 불안하지 않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공감이 갔습니다. 보통 그런 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거기에 계실 수가 없는 거군요. 그런 마음의 상태인데 여기는 편안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야학이 싫다는 분은 없나요? 당연히 너무 가르친다. 이런 얘기는 없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뭔가 나는 뭔가 이제 한글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러 컴퓨터 배우러 왔는데 이제 같이 권리 수업 듣자고 필수 교육이니까 같이 권리 수업 듣자. 이번 주에 뭐 집회나 기자회견 있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 좀 당황해 하시고 이제 꺼려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같이 학생회나 뭐 이런 활동들 하면서 서서히 약간 녹아가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0년, 15년씩 되셨으면 이젠 거의 가족 아닌가요? 저희는 거의 식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제로 밥도 같이 먹고 거의 하루 대부분을 같이 보내죠. 이렇게 오래 계신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처음 오셨을 때랑? 네, 그런 몇몇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네, 저희가 이제 그 매주 금요일마다 그 거리에 나가서 거리 홈리스들을 만나는 아웃리치 활동, 상담 활동을 같이 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만나게 된 홈리스 분이 분이 있었는데 네. 이 야학을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가자라고 했고 예. 지금도 계속 같이 하고 계세요. 어. 네, 그러면서 같이 한글을 배우기도 하고 컴퓨터를 배우기도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같이 컴퓨터도 배우고 네. 한글도 배우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스스로에 대한 비하나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이건 가난한 내 잘못이고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이제 권리교실이나 다른 수업들을 통해서 이게 나의 책임이 아니고 가난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 스스로 말을 하시기도 하고 기자회견 같은 데 가서 발언을 하시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되게 네,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그 아까 얘기한 그 아웃리치 활동에 당사자 활동가로서도 같이 가서 처음에 그렇게 해서 만나셨지만 이제는 네. 본인이 나가시는군요. 네, 이제 같은 동료 활동가로 지내시는 분들이 또 다들 그러세요.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럴 때 또 동료 활동가기도 하고 당사자 활동가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지점에서 지지가 많이 되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든 이제는 본인이 야학으로 들어오신 거네요, 거의. 그렇죠. 네. 같이 활동가로서 활동가로. 하고 계신 거죠. 야학의 의미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이 학교 교육으로 교육의 이상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뭐 교육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그렇죠. 저희가 분명히 실용적인 교육, 실생활의 교육에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배제된 그런 교육이나 문화적인 권리들을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의미로서 양 내에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야학생분들이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이신데 예. 그래서 수급 날이 되면 학생분들끼리 뭐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또 밥도 같이 드시고 네. 병문안을 가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온 경험이 다 있으시니까 이제 서로의 동료가 되고 지지가 되는 관계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뭔가 네.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야학에서 어떤 자리와 장소가를 부여받고 거기서 같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뭔가 교육 이상의 것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인간에게 필요한 게 참 많구나. 앞서 이제 밥 먹는 얘기했을 때도 참 맞아. 음식은 너무나 중요한 거지 우리 삶에 생명의 어떤 필수 요소지. 근데 공간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공간이 있다는 것이 그 안에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거구나. 우리에게 필수 요소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근데 홈리스 야학의 공간이 근데 최근에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를 가셔야 돼요? 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가 지난 8월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0년 이전에는 2010년쯤에는 서대문에 있었다가 예. 2012년에 원효로 예. 남영역 쪽에 있는 원효로로 이사를 갔고 거기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근방이 이제 재개발 된다는 용산구잖아요. 용산구군요. 정말. 예. 한동안 시끌벅적하더니 예. 이제 건물주가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계약 종료 통보를 해서 네,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어디로 상황이었습니다. 가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이제 서울역 원칙이 있는데 이사를 갈 때 서울역 근방 2km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건 스스로 정하신 건가요? 그 안에서? 네. 아랫마을의 그런 구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서울역 근방에서 네, 홈리스 많으시죠. 네, 밀집 지역이고 쪽방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차비가 없는 상태에서 걸어올 수 있을 만한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역 근방 너무 집값이 임대료가 많이 올랐고 또 저희가 처음에 한 2달 정도 발품 팔았는데 가계화까지 간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건물주가 뭐 홈리스 행동, 아랫마을 이런 거 찾아보다가 뭐 노숙인들이 모이는 공간 이게 그거에 이제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이제 계약을 취소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주변 건물주들한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가 네 뭔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라는 걸로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사하시는 과정이 쉽지 않았겠네요. 네.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그래서 구하신 거예요? 네, 뭔가 겨우겨우 지금 건물주가 여러 명이 있는 그런 데를 그런 공간을 찾았고, 근데 거기서도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뭔가 나가야 하는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좀 공간이 넓은 곳으로 무사히 잘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고, 해야 할 게 뭐 남아 있나요? 아직도 그 이사학원 후에 문제들이 다 완전히 해결이 된 건가요? 네, 이사는 무사히 잘 했고, 네, 크게 지금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지내고 있어요. 2년 뒤에도 문제가 없길 바라고 있어요. 앞으로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런 네. 말씀이시군요. 아이고, 어쨌든 원효로에서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참 소중했겠네요. 10년이라는 곳을 한 곳에 텄을 이렇게 자리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뭔가 사진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원효로 사무실이 2층 가정집이었어요. 마당이 있는 2층 가정집이었는데 서울에서 그런 공간 찾기 사실 참 힘들잖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대문을 딱 들어가면 이제 바깥
대학치랑 되게 다른 공간, 뭔가 다른 세계로 들어온 공간 같았던 느낌도 게 있고. 이제 그런 만들기 교실 같은 데서 그 텃밭을 상추랑 깻잎 이런 것들 막 키웠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것도 하기 정말 좋았겠네요. 맞아요. 저녁마다 이제 야채 가격이 안 들었고 아. 그래서 딱 들어가면 텃밭이 있고 학생분들이 이제 의자 같은 데서 앉아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좋았죠. 지금은 사실 마당이 없어서 그런 마당에 있었던 기억들 그리고 동네 고양이들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 의도치 맞아요. 않게 급식소가 됐었거든요. 아니 고양이까지도 또 돌보셔야 되네. 맞아요. 예. 그래서 지붕이랑 대봉이라는 친구가 거기서 막 잘 지냈었고 그런 장면들이 저한테는 딱 기억에 남고 되게 소중하게 가져갈 추억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 그런 곳을 찾기는 참 앞으로도 참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공간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원래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사실 홈리스들도 참 힘드셨을 그런 시기 아닙니까? 코로나라는 게 우리 사회의 돌봄의 문제 이걸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야학도 사실은 운영이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는. 그때는 어떻게 잘 넘기셨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은 좀 많이 코로나가 풀렸지만 저 2020년을 생각해보면 정말 난리였잖아요. 네. 이제 정부나 방역 당국에서는 모이지 말라. 그렇죠. 이제 그리고 집에서 쉬어라라고 예. 하는데 거리 홈리스 갈 그 곳이 없잖아요. 홈리스들에게는 집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방역 수칙이 전혀 의미가 없죠. 네, 의미가 네.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제 방역이라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홈리스들이 내쫓기고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리고 민간 급식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밥 먹기 어려워지고 보도도 나왔었죠. 네, 예. 일자리도 다 일용직이나 이런 일들이 종사하는 분이 많은데 일자리도 다 끊기고 그래서 뭔가 되게 가혹한 시기였어요. 그게 지금 또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야학에서도 고민을 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모여야 하지 않겠냐. 비대면으로도 할 수 없는 수업들이거든요. 이죠. 네. 네. 그래서 좀 최대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제 학기를 유지하려고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했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이런 시기가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참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활동가님 그 개인에 대한 얘기, 홍수경 활동가 얘기는 안 하고 지금 너무 야학 얘기만 쭉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전에 오랫동안 일하신 곳이 혹시 어디인지 장애인을 위한 노들대학에서 그 오래 일하는 홍은정 작가는 그 일을 하면서 또 사랑에 빠졌었고 뭐 사랑이 끝나서 그만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이 활동가님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이것도 안 물어보고 그렇네요. 시작했네요. 네. 저는 대학생 때 그 매 여름마다 하는 밤빈곤 연대 활동이 있어요.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여름마다 한 일주일 정도 예. 이제 빈곤한 사람들, 그러니까 철거미, 노점상, 홈리스와 연대하는 그런 활동들인데요. 이제 그때 홈리스 행동을 알게 됐어요. 그 홈리스 야학 학생분들이랑 하는 간담회 자리였는데 이제 그때 로즈마리 그 학생회장 로즈마리님이라는 분이랑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홈리스에 대한 생각도 있잖아요. 거리보다는 시설이 더 낫지 않겠냐. 그렇죠. 홈리스들은 게으른 사람들이다. 이런 편견들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과 생각들을 전해주셨거든요. 이제 그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이게 나름대로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되게 몰랐던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활동이 끝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일주일 정도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같이 활동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홈리스 야학의 자원교사로 지원하게 됐죠. 그렇군요. 대학생 때 처음 해본 활동이 계속 그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삶을 쭉 이어오게 됐네요.
앞으로도 또 계속 활동해 주시면서 아마 활동가님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 그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 따뜻한 사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초대서 홈리스 야학의 교사인 홍수경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처음이었는데 괜찮으셨죠, 방송? 네,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네, 말이 좀 빨랐지 않았나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네. 걱정보다는 좀 무난히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땅콩버터잼님께서는 서울역 잠시 올라갔을 때 홈리스 행동 조끼 입은 청년들 봤던 기억이 나신다면서 응원한다고 기성세대보다 더 나은 멋진 청년들이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9578번님 마음과 생각이 너무 이쁘시다고 그렇게 적어주셨고요. 백정민님께서는 정말 좋은 일 하신다고 감사하다는 마음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